SK하이닉스의 가치 평가가 정말 딱 2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리츠증권이 내놓은 이 급격한 변화, 그 이면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불과 13일 만에 목표 주가가 35%나 뛰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전망 수정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이 짧은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0월 말 리포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사실 이때만 해도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낙관적이었죠. 10월 리포트에 나온 이 문구가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보통 업계에서 수요가 많으면 더블 부킹, 트리플 부킹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펜타, 헥사 부킹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칩 하나를 사려고 대여섯 군데에다가 중복으로 주문을 넣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엄청난 수요 폭발을 예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의 가치 평가는요, 철저하게 역대급 호황과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전망에 기댄 거였어요. 2026년 예상 BPS, 즉 주당순 자산 가치에 PB 3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산출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1월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요, 뭔가 분석의 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26년 예상 BPS,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는 거의 그대로라는 겁니다. 숫자가 거의 안 바뀌었죠? 진짜 변화는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 이 PB 배수를 3배에서 4배로 확 올려버린 겁니다. 결국 목표 주가를 올린 결정적인 이유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가 아니었던 거죠. 그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11월 리포트가 주목한 그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저평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랫동안 경쟁사에 비해서 항상 싸게 평가받아왔던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거죠.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이 두 회사를 보면요, 제품 포트폴리오도 비슷하고 이익이 나고 줄어드는 그 사이클도 거의 똑같아요. 사실상 시장의 쌍둥이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항상 마이크론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세요. 이게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냐는 건데 SK하이닉스가 월등히 높죠. 그런데도 주가를 평가하는 잣대인 PB는 오히려 마이크론보다 낮아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아주 만성적으로 저평가 상태가 이어져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해묵은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리포트가 제시하는 전략적인 해법은 바로 미국 주식 예탁 증서, 즉 ADR 발행입니다. ADR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외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주식 시장에서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자본시장에 입장하는 티켓 같은 거죠. 그럼 이 ADR 발행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한국 증시가 가진 신흥시장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의 어마어마한 자금, 특히 그냥 지수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대한 패시브 펀드들의 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 자금이 유입된다면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리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ADR을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마이크론과의 만성적인 주가 격차를 해소한다. 바로 이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번 분석의 핵심이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가치 재평가 스토리의 핵심은 이제 시장의 관심이 단순히 얼마나 잘 버느냐 하는 영업 실적에서 어떻게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주주가치 전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리포트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10월의 논리가 사상 최대 실적에 맞춰져 있었다면 11월의 논리가 고질적인 저평가 해소라는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SK 하이닉스는 이 ADR 발행이라는 전략적인 카드를 통해 오랜 저평가의 굴레를 끊어내고 마침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